중간에 녹음이 끊겨서 파트 2로 그 추가 녹음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. 그동안에 녹음한 에너지가 아까웠어요. 여기서부터 하면 될 겁니다. 2025년 그 사업 매출 예측을 하는데 실적이 146%고, 그 다음에 이 스루프스로 계획할 때는 매출 재료비와 운영 경비를 디커플링 해가지고 두 가지로 조율을 하면서 판매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. 이름이 한중인데 중국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? 근데 이제 요 메시지는 뭐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요거는 이제 사진을 바꿀 예정입니다만은 어쨌든 제이미 다이먼은 JP 모간에 중국하고 디커플링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. 먼저 원가 회계 패러다임으로 판매 관리비가 21% 증가했는데 4.3%만 이제 계획을 한다. 그리고 전환이익이 250% 정도 있는데 이제 50%만 좀 더 올라간다. 올해는 좀 이것저것 좀 안 좋을 것 같고 미국 관세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해 봤을 때 제조 원가상으로는 생산 재료비가 28% 상승한 거로 봤고 가공비는 20.7% 이렇게 했습니다. 그리고 재고를 더 줄인다는 계획을 세웠을 때 한 2194억 원이 되지 않겠냐. 요거를 그냥 납품 단가로 비율을 한다면은 21만 9천 원대로 납품을 하면 된다. 뭐 상징적인 제품이 있겠습니다. ESS라도 좋고 자동차 부품이라고 해도 좋고 그러면은 이제 남는 게 한 17,700원 정도 남는다.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실행 계획적으로 가면은 21만 9천원으로 단가 계약이 예를 들어서 했다면 남는 게 17,364원뿐이 안 남으니까 5%만 매출을 더해서 그러면은 재고가 20% 준다고 계획을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판매된 것만큼 그 재고도 준다고 보고서 그러면 토탈 25%가 줄어드는 거로 되면은 영업이익은 뭐 17,300원 이익에서 23,400원 정도 이익이 더 올라가는 거로 한 6천원 정도 더 이익이 올라가는 거로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스르프는 어떻게 하느냐? 우선 운영경비 기준으로 운영경비는 25% 증가한다고 봤어요. 아까 원가회계의 요거를 비율적으로 좀 배분을 했던 거고 영업이익 역시 50%만 더 증가한다고 봤을 때 22만 6,970원의 판매 단가가 나온다. 그리고 거기에 상응해 가지고 매출을 28% 더한다. 대신 스르픈율을 57%로 하면 한 0.1% 우수리만 떼고 조금 더 단가를 올린다.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워보는 겁니다. 그러면은 판매를 22만 7천 원에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. 이 가격으로 업세트 시키게끔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. 어, 원가 회계에서 얘기한 것보다는 이게 적은 금액이죠.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그래도 스루프상으로는 이게 19,000원 남는데 재고 회전율을 33회 전까지 올린다면은 판매 단가 인상 효과가 23만 5,800원까지 증가가 돼서 222억 원, 22,200원 가격을 올려받았다. 이익이 더 난다.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만약에 가격을 원가 회계 개념으로 5% DC를 추가로 한다면은 영업이익 갭이 그 여기 17,000원 남는 데에서 6,200원뿐이 안 남습니다. 그리고 실질적인 손실은
11,718원 손실이다. 이렇게 되겠어요. 그런데 스루프스루는 어떻게 예측하냐? 그냥 매출액만 줄이면 되죠. 5%. 그뭐 매출 재료비, 운영 경비 그런 거 그대로니까 이런 의사 결정을 우리는 간단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. 금액 유사하죠. 뭐 이렇게 요거 하는 것보다는 이런 스루프 관점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게 빠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.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그래서 재고가 감소했기 때문에 재고 회전율 크게 상승했죠. 이익이 더 증가했죠. 그리고 판매가는 원가액보다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계획을 세워보니까 뭐 나름대로 합리적인 그 변수들을 입력을 해봐서 해도 이런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. 원가 회계는 판매가가 낮게 나왔죠. EH 세부 현금 순이익 182억 원을 벌었습니다. 어, 뭐 영업 손실이었다가 저기 세후 현금으로 182억 원 이익을 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EMS 영업 활동으로 유입된 돈은 11억 2,900만 원밖에 되질 않습니다. 최종적으로 111억 원, 111억 6천만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. 거기에는 127억 원 정도 비유동자산 투자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현금이 유출이 됐다. 이렇게 현금 흐름 지표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잉여 현금 흐름이 별도로 있습니다. 채권자한테 193억 원을 갚아가지고 레버리지율이 29.9% 줄었는데 요거는 또 투하 자본이 증가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죠. 이자율이 꽤 높게 산출이 되고요. 주주잉여 현금 흐름 517억 원을 회사에 더 추가로 투자를 했습니다. 그러면은 요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여기 2024년도가 있는데 유상증자로 490억 들어왔고 주식 매입 선택권으로 17억 들어와서 507억 원이 자본이 증가를 했어요. 근데 요 금액하고 틀리죠? 그 차이가 10억 2,700만 원입니다. 딱 이걸 보면서 이상하다. 나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2022년도 재고자산 변동 금액의 차이하고 딱 일치를 하죠. 그래서 자본 변동표를 검산을 해봤어요. 그래서 검산을 해보면은 어, 기말 자본이 812억 2억 7천만 원인데 이게 갭이 여기 10억 2,700만 원 똑같이 나옵니다. 그래서 자본 변동표를 오류가 있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되는데 자, 2022년도에 재고자산의 변동액, 현금이 어디로 재고가 날라갔다, 어디다 팔아먹었는지, 그러니까 현금이 들어와서 뭘 입금을 잡아야 되는데 안 잡은 거를 2년 후에 2024년에 와서 그냥 합계표에 내역을 검산하면은 그 자본 총계액하고 이 10억 2,700만 원이 틀리는 겁니다. 요런 거 이거 제가 발견했는데 남들은 검사는 안 해볼지 모르지만 공인회계사 애들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. 어, 이상하죠? 아마 공금 유행을 한 거 아니냐, 재고를 어디 팔아먹었는데 그런 생각이 지울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이 시가는 24,650원으로 550원 내려갔고 PBR은 2.71, 1219%나 됐는데 자본 증가에 의해 가지고 장부 가격이 크게 올라갔는데 주가는 조금 오히려 거꾸로 떨어졌죠. 2.71이라 그래도 높은 편이 되겠습니다. 주주는 김환식 씨가 20.24%, 김환섭 씨가 11.32%, 그리고 브레이브 뉴 라이프 한중 신기술 투자조합 제2. 이게 그래서 한중 무슨 뭐 이런 자본 이런 류에 들어가는 회사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한미 뭐 이런 거는
그 왜 없죠? 한중보 이래가지고 서로 기술 투자니까 서로 간의 기술 이런 거로 해서 공식적으로 해서 한국 기술 빼가고 있는지도 모르죠.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원래 그 자동차 부품 하다가 에너지 저장 장치 쪽으로 확대를 했는데 전기차 뭐 이런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삼성 SDI 이런 데하고 뭐 납품 관계로 그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. 또 전기차 배터리도 있기도 하겠죠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상 그 한중 ENS인가요? 네, 그 분석을 해봤는데 한 10억 2022년도 10억개 아주 그 언클리어한 금액이 발견이 됐습니다. 나머지 2개년은 괜찮았는데 투명하게 괜찮았는데 아쉬운 부분이 거기서 남네요.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파트 2를.